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동안 그에게 준 진심이 허무해서였습니다. 돌아보면 늘 제가 먼저 연락했고,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했고, 심지어 상처받은 건 저인데, 그가 토라진 척하면 제가 또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왜 계속 만났어? 지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지만, 사실 저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 관계에 들인 마음과 시간이 아까워서였습니다. 내가 베푼 정과 진심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서였죠.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은 늘 저를 선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쉽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화내지 않으니 더 무시했고, 거절하지 않으니 더 요구했고, 참아주니 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뜻 아니었어. 넌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이 말이 무서운 이유. 그가 뱉은 그 말 속에 감정 착취자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부버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상대를 수단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마주할 때 이루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존재가 아닌 수단으로 사용당하면서도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좋아해서 다가오는 사람과 나를 소진시키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 그 둘을 구별하지 못하면 내가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 감정 착취자가 가장 자주 쓰는 말버릇은 그럴 줄 몰랐어입니다. 이 말은 얼핏 사과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회피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에 책임지지 않고 예상치 못했다는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무력화시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선희 씨는 친구 정아와 함께 동네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초기 자금부터 인테리어까지 선희 씨가 대부분을 감당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정아는 가게에 늦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로 바쁘다는 이유로 주말엔 나오지도 않았고 손님이 많을 땐 늘 선희 씨 혼자 정신없이 일을 감당했죠. 나 너무 미안한데 그럴 줄 몰랐어. 정아는 이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정아는 미안하다는 말은 했지만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선희 씨가 번아웃되어 가게 문을 닫게 되었죠. 이 말은 결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럴 줄 몰랐어는 상대의 피해 감정을 무효화시키는 매우 교묘한 말입니다. 자신이 가한 상처에 대해 마주할 용기는 없으면서 피해자가 예민한 사람인 것처럼 왜곡해버리는 말의 폭력입니다. 이 말에 속으면 자꾸 내 마음이 이상한 건가? 내가 오바했나?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상대의 행동을 용납하게 되죠. 심리학자 루이스 헤이도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신호다. 내가 괜찮다며 넘어갔던 말 한마디가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미안하다 말하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 상대의 말은 변명이고 당신의 마음만 남겨지는 그 관계. 그런 말에 더는 속지 마세요. 진짜 미안한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심입니다. 두 번째, 감정 착취자들이 자주 하는 또 하나의 말. 네가 그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 이 말 역시 미안한 척하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무효화시키는 위험한 말입니다. 희정 씨는 5살 손녀를 돌보느라 매일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딸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손녀 등하원은 물론 저녁 식사와 목욕까지 사실상 하루 종일 육아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우리 엄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마워하던 딸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은 집 좀 청소해 놔줘요. 애 맡긴 거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거잖아. 딱히 해줄 거 없으면 집이라도 좀 깔끔히 해놓지. 그날 희정 씨는 조용히 딸의 방에 놓여있던 먼지 낀 커피잔을 닦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을 들은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하지만 희정 씨는 딸에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자신의 허리 통증을 말했고
숨이 차서 밥을 하다 말고 소파에 쓰러졌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보고도 들은 딸이 이제 와서 그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라는 말로 상황을 덮으려는 걸 희정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말입니다. 말 안 했으니 내 책임은 아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보였던 수고, 묵묵히 감당해온 무게, 그것을 느낄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내미는 말 한마디는 사과가 아니라 핑계일 뿐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표정을 읽고 몸짓을 보고 작은 신호 하나에도 마음을 기울입니다. 미셸 푸코는 말했습니다. 권력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작동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네가 말 안 했잖아라며 당신의 감정을 무력화시키는 그 말. 당신이 입을 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귀를 닫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귀 기울이고 표정 읽고 애써오는 몸짓 하나에 고마움을 전하는 그런 관계가 진짜 마음이 있는 관계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몰랐다는 말을 반복하며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도리어 당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모른 건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건지 그 차이가 당신의 삶을 지키는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심한 사람일수록 이런 말에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당신이 더 소중하고 지켜져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착취당하지 않도록 지켜내셔야 할 때입니다. 셋째, 감정 착취자가 자주 구사하는 말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입니다. 이 말의 무서움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상처를 왜곡시킨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그저 오해했거나 과민 반응한 것처럼 몰고 가 결국 상처받은 쪽이 사과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경희 씨는 오래된 친구 미영과 자주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함께 카페도 가고 자식 자랑도 하고 때론 속 깊은 고민까지 털어놓을 만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이였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미영은 경희의 아픈 과거를 술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남편이 사업 망해서 진짜 힘들었거든. 근데 그거 이겨낸 거 보면 얘 진짜 대단해. 그 자리에 있던 경희는 입술을 꼭 다물고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용히 말했죠. 미영아, 내 얘기는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게 해줘. 그건 내 상처니까. 그러자 미영은 푸념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경혜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작 상처받은 건 자신인데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저 진심을 말했을 뿐인데 감정을 과장하는 사람처럼 취급받은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 말은 가해자의 언어이자 관계를 지배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말의 칼날을 휘두른 건 명백히 그들이지만 그 칼 끝에 베인 상처는 피해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수잔 포워드 박사는 이런 사람들을 감정의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상 의도의 순수함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심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고 그 사람이 툭 던진 농담에 마음이 무너졌다면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오해받았다고 느낀다면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 진심입니다. 의도가 어땠든 그 말에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면 진심은 책임을 지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입을 떠나면 그 뜻이 행동을 이끈다. 즉, 아무리 말이 부드럽고 의도가 좋다 해도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찢었다면 그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감정 착취자는 자신의 언어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을 조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조정이 먹히지 않으면 상대가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갑니다. 그런 의도 아니었어. 그 말에 담긴 이중성은 상대를 침묵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 검열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그런 말에 상처받은 기억이 있다면
이제는 그 상처를 상대가 아닌 나 자신에게 돌려주지 마세요.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정상이고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감정 착취자들이 흔히 내뱉는 말. 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넌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이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무거운 기대와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특히 정 많은 사람, 착한 사람, 참는 사람에게 교묘하게 쓰입니다. 영자 씨는 동네에서 20년 넘게 김밥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일도 많고 손님 응대에 감정 소모도 컸지만 그래도 늘 웃으며 단골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심껏 대했죠. 그 중에도 오래된 단골인 경수 씨는 퇴근길마다 들러 술에 취해 이런저런 하소연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모, 오늘은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런데 김밥 하나만 그냥 줄 수 있을까? 내일 꼭 돈 드릴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 씨는 단골이었고 사정도 딱해 보여 김밥을 싸서 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수 씨는 한 번, 두 번 그런 부탁을 반복했고 결국에는 돈을 내지 않는 게 습관처럼 굳어졌습니다. 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가게 사정도 좋지 않아서. 그러자 경수 씨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힘들 땐 기댈 데가 없네. 그래도 이모는 참 좋은 분이라 믿었는데,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영자 씨는 마치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는 건 이해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걸 감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뤄도 되는 존재는 아닙니다. 넌 좋은 사람이니까라는 말 뒤에는 그래서 넌 나를 도와줘야 해. 참아야 해. 받아들여야 해라는 숨은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기대와 조종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받아들여지기 위해 타인을 이용한다. 이해해달라는 말 속엔 그 사람의 필요와 욕망이 숨어 있고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진짜 좋은 사람은 상대에게서 일방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상황을 묻고 괜찮은지 살피고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진심입니다. 혹시 당신도 넌 참 좋은 사람이라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한 번쯤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당신의 착함을 그저 이용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 기준을 세우는 건 결국 당신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일수록 그 기준이 더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당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괜찮은가?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존중받고 있는가? 이 질문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섯째, 감정 착취자들이 가장 마지막에 꺼내는 말.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너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무너졌어. 이 말은 감동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무게를 지우고 자신의 감정을 전가하는 아주 교묘한 말입니다. 이 말에 특히 책임감 강하고 상대방을 쉽게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은숙 씨는 한동안 우울증을 앓던 친구 유정의 상담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로 이야기 들어주고 새벽에도 울면서 전화하면 잠에서 깨어 몇 시간이고 함께 해줬습니다. 나 진짜 죽고 싶어. 근데 네가 있어서 버텨. 넌 내 유일한 희망이야. 그 말에 은숙 씨는 무너질 듯 흔들리면서도 단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은숙 씨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입원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느라 유정의 전화를 받지 못했죠. 그날 밤 유정은 문자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넌 결국 다른 애들처럼 내가 힘들 때 날 버리는구나. 이제 널 믿은 내가 바보였다. 그 문자를 읽고
은숙 씨는 멍해졌습니다.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순간에도 단 한 번도 친구를 외면하지 않았는데, 단 하루 자신의 일이 급해서 전화를 받지 못했을 뿐인데, 감정 착취자는 정서적 빚을 남깁니다. 자신을 도운 사람에게 너 없으면 안 돼라는 말을 반복해 상대가 떠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마치 자신이 상대에게 의지하는 것이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처럼 조작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의존이자 심리적 감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당신의 삶을 그 사람의 정서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심리학자 해리 스타크는 말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감정에 잠식당하고 자신조차 잃게 된다. 도움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당신을 병들게 하고 당신의 삶을 앗아간다면 그건 분명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너 아니었으면 난 무너졌을 거야. 그 말은 듣는 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구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길에서 빛이 되어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오늘도 나를 다 내어주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나만 바라보니까, 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건 당신의 착함을 지지해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조종하는 감정적 올감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너 아니어도 괜찮아. 너도 너를 챙겨야 해. 그리고 널 사랑하는 나부터 너를 놓아줄 수 있어야 해. 진짜 사랑은 상대를 버티게 하지 않습니다.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울타리가 되기 전에 스스로의 울타리부터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어느 날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까요? 항상 제가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상처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관계를 놓지 못해요. 제가 너무 유약한 걸까요? 그분의 말 속에는 깊은 슬픔과 혼란이 엉켜 있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원합니다.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더 쉽게 참게 되고 더 오래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자꾸만 나만 데이고 내 안의 평화를 위협한다면 그건 더는 따뜻함이 아닌 상처입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해온 5가지 말. 그럴 줄 몰랐어. 그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넌 참 좋은 사람이야. 너 아니었으면 나는 무너졌어. 이 말들은 공통적으로 상대에게 책임을 넘기고 자신은 그 뒤에 숨어버리는 말입니다. 말의 화살을 보이지 않게 쏘면서도 자신은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교묘한 감정의 기술이죠. 이런 말을 듣고도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예민했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그래도 그 사람도 힘들겠지. 이렇게 자꾸 자신을 탓하게 된다면 이미 그 관계는 감정적으로 기울어진 외줄 위에 선 것입니다. 착한 사람, 참을성 많은 사람, 정 많은 사람일수록 더 쉽게 이런 감정에 덫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누군가의 외면을 보면 자신이 뭘 잘못했나 먼저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당신을 병들게 만든다면 그건 지혜가 아닌 자기 파괴에 가깝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누군가의 마음을 지탱해 줄 수는 있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관계란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비로소 따뜻함이 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고 다른 한 사람은 받기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누군가의 감정을 지탱하느라 자꾸 무너지고 있다면 그 관계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본심을 감춥니다. 그래서 말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태도와 그 말이 내게 어떤 감정으로 남는가입니다. 나는 그런 뜻 아니었어. 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너 아니었으면 무너졌어. 이런 말로 인해 나의 하루가 무거워지고 나의 마음이 지쳐간다면 그 관계는
멈추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이해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며 조용히 단단해지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아직 놓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말보다 그 말 이후에 당신의 감정을 한 번만 깊이 들여다보세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무거워지고 내가 나를 잃어간다면 그건 분명 놓아야 할 신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말, 그리고 그 말에 숨어있는 감정 착취자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줄 몰랐어. 그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넌 참 좋은 사람이야. 너 아니었으면 나는 무너졌어. 이 말들은 마치 위로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외면하고 자신의 책임을 피하며 선한 사람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정이 많고 누군가를 쉽게 버리지 못하며 참고 또 참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가다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조금만 더 이해했으면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착한 사람이 상처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선한 마음이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당신의 하루가 무너지고 잠들기 전 수없이 그 말을 곱씹으며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민감한 건 아닐까?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면 그건 감정 착취가 당신의 마음 깊숙이 흔적을 남긴 증거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후 내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불안해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그건 관계의 건강성을 점검할 시기입니다. 말은 사람의 본심을 감춥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말에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진심은 사과보다 행동에서 나오고 배려는 말보다 침묵 속에서 보여집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셨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더 이상 내어주기보다 지켜야 할 때입니다. 어떤 관계든 내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건 멈춰야 합니다. 방송을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라도 지금 그 관계가 당신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용기 내어 한 걸음 물러나 보세요. 당신은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를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방송을 듣고 떠오른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당신 마음속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엔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마음의 경계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